어려서부터 수재라는 소리를 듣고 서울대를 가고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통과해 한국 사회에서 정말 날고기는 엘리트로 분류되는 검찰이 기껏 하는 게 정치인들 뒤치다꺼리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위한 조작이라니 검찰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정의와 공정을 잃어버린 채 편향된 법치를 보이는 검찰에 대해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부디 22대 국회에서는 21대가 다하지 못한 검찰개혁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길 바랍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중점에 두고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해왔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이재명 대표와 관련 없는 정치검찰의 조작 날조 수사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이 사건의 수사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2년 뒤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캠프 측에서 변호사 비용이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들 것이란 건 법조계의 상식인데 재판기간 이재명 지사의 재산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2개월 뒤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23억 원을 대납해줬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수원지검에 배당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 6월 쌍방울 본사 압수수색, 10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정황을 포착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7일 태국에 있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국내에 송환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변호사비 대납 혐의가 빠져 검찰의 무리한 수사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돌연 말을 바꿨습니다.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한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며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5월 20일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정면 반박하는 45건의 국정원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는 국정원 대북정보 담당 요원들이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안부수 아태협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을 밀착 수사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에서는 북한 고위 인사들의 동향 파악을 위해 안부수 회장을 협조자로 지정하고 자금을 댔습니다. 이에 안부수 회장은 북측 고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뒤 파악한 정보를 국정원에 보고했으며 쌍방울과 경기도를 북한 측과 연결해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급 비밀, 시크릿으로 적힌 보고서는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 씨가 작성한 것입니다. 제목은 땡땡구륙 땡땡 종결계획으로 여기서 땡땡구륙 땡땡은 안부수 회장을 가리킵니다. 즉 국정원이 안부수 회장과의 공조를 종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종결 이유는 다음 문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땡땡구륙 땡땡 주변 인물의 주가 조작 및 국정원 연루 의혹 제기 가능성에 따른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종결이라고 말입니다. 이 문건이 작성된 지 2주 전인 2019년 1월 17일 쌍방울은 북한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와 북한에 매장된 휘토류 등을 공동 개발하는 대북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정원은 쌍방울이 이 대북 사업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주가 조작 정황을 밝혔습니다. 땡땡구륙 땡땡은 18년 11월 2018 아태평화 국제대회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소개로 후원사에 참여했던 쌍방울과 알게 되었다며 안부수와 김성태가 인연을 맺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월 24일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이사 취임 후 1월 26일 쌍방울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합니다. 즉 1월 17일 북한과의 협약 이후 실무를 안부수 회장의 나노스에 맡긴 것입니다. 덧붙여 문건에서는 최근 쌍방울에서 나노스의 대북 관련 호재를 잇따라 발표한 내용을 적었고 1월 초 5,000원 선이던 나노스 주가는 1월 24일 9,000원으로 급상승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 다음 김성태가 이화영 부지사 및 땡땡그룹 땡땡을 앞세운 주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향후 당원 연루 의혹 제기 가능성 등 활용시 위험성 지적이라고 했습니다. 즉 김성태가 이화영 부지사와 안보수 회장을 이용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데 마치 그 배후가 국정원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우려해 국정원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안보수 회장의 협조자 자격을 박탈하고 공조를 종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 회장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북측에 대가를 지불해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 이재명 대표와는 일절 관계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이 사실을 알고도 대놓고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 5, 6월 검찰은 국정원을 3차례나 압수수색해 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4개월 뒤인 2023년 9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시해 발부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는 재판에 넘기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결국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잡아놓고자 무모한 짓을 한 것입니다. 이미 검찰의 쌍방울 사건 조작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통해 여러 차례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대북 송금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검찰과 김성태 등의 회유가 있었다며 번복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4일 열린 공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 창고라고 붙은 방에서 김성태, 방용철 등과 함께 연어와 회덮밥 그리고 술까지 곁들여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곳에서 김성태가 이 수사의 목적은 형님이나 내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라고 회유했다고 하며 이런 과정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허위 진술을 검찰에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공개된 국정원 문건으로 검찰의 조작 사실은 온 세상에 드러났는데 검찰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쌍방울 사건이 종결될 것인지 두고 볼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검찰은 독재 정권의 신여 노릇을 하며 독재자의 정적들, 독재를 반대하는 국민들, 심지어는 아무 죄 없는 일반 사람조차 빨갱이로 몰아넣고 수사 은폐 축소와 조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소권과 수사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간에 다시 알려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비롯해 최근 윤석열이 대선 출마 이유라고 밝히기까지 한 월성 원전 수사 역시 조작임이 드러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수재라는 소리를 듣고 서울대를 가고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통과해 한국 사회에서 정말 날고기는 엘리트로 분류되는 검찰이 기껏 하는 게 정치인들 뒤치다꺼리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위한 조작이라니 검찰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정의와 공정을 잃어버린 채 편향된 법치를 보이는 검찰에 대해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부디 22대 국회에서는 21대가 다하지 못한 검찰개혁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길 바랍니다.